자, 이번 시간은 그랜빌의 매매 법칙의 전반적인 흐름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추세 분석을 배우는 시간으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세 분석 기준에서도 이제 큰 손 세력의 흐름 완벽 따라잡기 이렇게 해놨는데 그 부분이 뭐냐면 이동평균선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내용 같은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그게 쉬운 내용이 아니죠. 자, 놓고 보시게 되면 이렇습니다. 기술적 분석의 종류에는 추세 분석에는 이동 평균선과 저항선, 지지선 뭐 이런 식으로 쭉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리고 패턴 분석에는 서양식 패턴 분석과 일본식 캔들 뭐 이런 부분이 있고요. 요 패턴 분석이라는 자체는 뭐 아시다시피 이런 내용이죠. W자형 뭐 V자형 서양식 패턴 분석은 그런 부분을 얘기를 합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우리가 패턴 분석도 또 교육을 또 할 거예요. 교육은 뭐 거의 매주 하려고 합니다. 뭐 어쩔 수 없잖아요. 배우셔야지 계속. 결론적으로 어제 같은 경우에 무방에서 또 유료방에서 설명을 좀 드렸는데 예를 들면 V자형이다 라고 했을 때 그냥 V자형의 기준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이 V자형에서도 여러분들이 많이 모르시는 부분이 계시는데 이렇게 잘라놓는 거죠. 그러니까 요 추세 라인을 넘기는 요 시점이 V라인의 시작. 그렇게 돼서 요 범위까지의 흐름을 목표 주가로 설정해서 가져가는 거. 그래서 서양식 패턴 분석은 과거 데이터를 가지고 미래 예측을 하는데 전부 기본 전제 조건이 있고요. 그리고 목표 주가 설정 범위를 가지고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그냥 배우실 때에는 그냥 V자형 어쩌라고, W자형 어떻게 하라고. 명확하게 W자형도 목표 주가 설정 범위가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서양식 패턴은 그때 다시 또 배우시면 되겠고요. 일본식 캔들은 잘 아시고 계시죠? 그런데 만약에 지금 일본식 캔들을 배우시지 않은 분들이 계신다라고 한다면 꼭 일본식 캔들 구매를 하셔서 배우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가장 기본적인 거죠. 음봉, 양봉. 근데 결국은 배워보니까 어때요? 야, 이거 제대로 배웠어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실 거예요. 거기에 이제 어제 삼선 전환도까지 다 포함해서 교육을 해드렸는데 여러분들이 기초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흐름을 일본식 캔들과 지금 오늘부터 배우는 이 추세 분석에서의 이동 평균선 그리고 거래량과 갭, 거래량 뭐 이렇게 해서 세 가지 이동 평균선, 캔들, 거래량 그리고 이제 갭은 부수적으로 이 세 가지를 기본 패턴으로 그렇게 해서 그 세 가지를 아셔야만 나머지 부분을 활용할 수 있어요. 뭐 파동 이론이 됐든 일목균형표가 됐든 볼린저 밴드가 됐든 전부 보조지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동평균선의 가중치를 준 부분이 아무래도 보조지표 중에서 추세 추정형인 MACD, MAO, MACD 오실레이터 그다음에 소나 이런 부분이 있는 겁니다. 나머지 부분도 마찬가지죠. 이제 거래량이나 또 캔들 기준에서의 보조지표들도 많이 있죠. 자, 그래서 거래량이란 무엇인가요? 또 뭐 주식 분석의 3대 요소는 무엇인가요? 뭐 이런 식으로 쭉 설정을 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거래량이라는 거는 주식의 뭐 에너지 힘이다라고 한다면 3대 요소의 기준에 이제 캔들, 이동평균선, 거래량 요 세 가지 중에 이동평균선 자체는 추세적인 면의 기준에 큰 손 세력의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세력들의 방향, 힘, 흐름 이런 쪽을 얘기를 하죠. 그렇게 해서 위로 움직임을 주는 것이냐 아니면 빠져나가는 것이냐의 흐름. 예, 안녕하세요. 결론적으로 추세란 사전적인 의미에서는 어떤 현상이 일정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경향을 얘기하고요. 그리고 또 어떤 세력이 있는 사람을 붙잡아서 따름을 우리는 추세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기술적으로 배우는 기준에서는 추세는 한 번 형성되면요 상당 기간 지속된다라고 설정을 하고 교육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시장에서 그렇게 움직여요. 한 번 추세가 설정되면 상당 기간이 지속이 되고요. 그리고 그 추세 부분은 수급에 의해서 진행이 되죠. 그리고 수급의 변화에 따라서 추세가 반전이 되고 그 반전되는 추세 역시 한동안 지속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추세 부분을
요렇게 그 과정 속에서 이평선이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이평선의 수많은 전략을 가지고 갈 수가 있습니다. 추세 분석에는 지지선에 대한 부분과 저항선에 대한 부분, 그리고 추세선에 대한 부분, 이평선에 대한 부분.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이제 그 이동평균선을 제외한 지지선, 저항선, 추세선은 이미 다른 강좌에서 교육을 했어요. 그리고 갭 반전일 되돌림이 있다. 이게 이제 추세 전체적인 분석 내용 중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들입니다. 이동평균선은 이렇습니다. 오늘부터 배울 내용이 이제 이동평균선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동평균선이 뭐 어떻게 설정이 되고 그 이동평균선 5일선 또 11선, 21선을 어떤 기준에서 놓고 보느냐. 그것이 이제 가장 기초적인 부분이 되겠죠. 이런 내용은 사실 읽어보시면 알 수 있는 내용이 돼요. 어떤 내용이냐면 이동평균선의 기본 성향 해놨는데 사실은 완전한 기초예요. 그래서 지금 그 수강하시고 들으시는 분들이 완전한 기초를 배우시는 분들이 계시고 실전의 기준을 배우러 오시는, 과금을 했기 때문에 나는 뭔가 실전 부분이 좋다. 뭐 이동평균선 정도야 뭐 시중에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세 가지가 다 아우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거, 실전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응용, 다 아우러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의 흐름, 이동평균선만이 아니라 이격도와 그램빌의 매매 법칙까지 배운다는 거 꼭 염두에 두시고 기초 부분 다시 한번 완벽하게 배운다 생각하시고 접근하셔야 돼요. 이런 건 이제 한번 읽어보시면 되는데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면 강세 국면에서는 이평선 위쪽에 주가가 계속 이렇게 움직임을 가지고 간다. 그렇게 해서 상승 추세가 지속된다. 약세 국면은 이렇게 해서 주가가 이평선 밑에서 이렇게 움직이고 이평선 위로 올라가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올라가면 당연히 이평선 자체 기울기가 돌려지겠죠. 그리고 이제 하락 반전의 기준은 이렇게 이평선이 있는데 움직이다가 주가가 밀려 내려오면서 이평선이 꺾여져 내려오는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상승 반전은 마찬가지로 이렇게 하향되고 있던 주가가 이 부분을 치고 올라간다. 그러니까 지극히 단순한 내용의 설명인데 텍스트로 이렇게 놓고 보실 때 보면은 어렵죠. 매매 타이밍이라는 거는 단순해요.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배우시는 게 보여요. 이렇게 있으면 5일선이다. 그럼 어떻게 해요? 5일선을 이탈하면 손절 혹은 차익 실현. 5일선을 다시 상향 돌파하면 매수. 뭐 이런 식으로 기준을 잡죠. 그게 이제 5일선이냐, 11선이냐, 21선이냐, 60일선이냐. 그것은 이제 각자의 매매 성향에 따라서 기준점이 달라집니다. 뭐 중기 추세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그래서 매매 타이밍을 잡을 수 있다. 이렇게 설정을 해 놓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는 심화 교육을 들어갈 때 이 매매 타이밍을 무작정적으로 이평선을 올라타거나 이평선을 이탈했을 때 편입하고 정리하고 이러진 않는다. 그러려면 교육의 의미가 없고 실전 투자에 대한 의미가 없죠. 이평선의 기울기를 놓고 본다. 기울기를. 그래서 단기 이평선 대비 이제 중장기 이평선은 기울기가 당연히 완만하겠죠. 왜냐하면 주가가 움직일 때 짧은 평균 단가라서 단기 이평선은 급격하게 그 주가에 연동이 돼서 움직입니다. 그에 반해서 이제 중장기 이평선은 완만하죠. 뭐 예를 든다면 나중에 이제 그 그랜빌의 매매 법칙을 배우겠습니다만 그랜빌의 매매 법칙은 고전이에요. 그래서 200일선의 기준을 잡아서 200일 동안의 평균 종가의 산술 평균. 그러니까 200일 동안 종가의 평균이 얼마니? 요겁니다. 200일 동안의 종가의 평균이 어제까지 얼마였어? 오늘 얼마야? 내일 이제 종가하고 199일 전 종가 다 합쳐서 200으로 나누겠죠. 그 계산 방식도 기본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 기울기는 중장기 이동평균선일수록 장기 이동편일수록 뭐 예를 들면 뭐 천일선 뭐 공략 이렇게 하는 그 마케팅을 하는 분도 있잖아요. 그래서 장기 이평선의 경우는 그 이평선의 기울기가 완만합니다. 그래서 뭐 하루 이틀 움직임이 변동이 크게 나온다고 해서
쉽게 바뀌잖아요. 왜? 만약에 1000일 전이면 1000일 동안의 평균이니까 1000일 동안의 종가의 평균이기 때문에 오늘 종가 변동된다고 움직임이 크게 나오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이런 텍스트적인 내용은 조금 이따 실전 부분 넘어가고 실제 예제를 보시면 이해가 빨라요.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이 좀 지루하거나 알아듣기 힘드시면은 나중에 교재 보시고 천천히 읽어보시면 돼요. 그래서 기울기는 이렇게 장기 이평이 완만하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우리는 매매 타이밍을 기울기와 같이 맞춰서 놓고 볼 거다. 거기에 이제 이격도 같은 경우에 이 이격도 같은 경우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낙폭 과대 지점에서 우리는 주로 캔들을 이용해서 놓고 보죠. 망치형이냐, 장악형이냐, 잉태형이냐, 뭐 이런 기준 놓고 보면서 대처를 하고.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격도라는 거는 이것도 뭐 당연히 이제 내일 모레 이렇게 배우는데 주가가 이렇게 그 이동평균선이 있잖아요. 그 주가 범위에서 이렇게 급등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 급등 나온 범위의 이동평균선과의 거리, 이것이 얼마만큼 떨어져 있느냐. 너무 가파르게 올라오면 이렇게 회귀가 된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이격도, 주가의 관성의 법칙과 쭉 뻗어나가는 관성의 법칙과 회귀의 법칙을 이용을 해서 과도하게 이 이격이 발생되면, 주로 시장에서는 얼마? 21선과 61선 기준 대비 과도하게 이격이 발생이 되면 어떻게 한다? 회귀의 법칙이 나오니까 차익 실현을 한다. 또 과도하게 미끄러져 내려가면 돌릴 수 있으니 여기서는 바닥 반발력을 이용해서 편입의 기준을 잡는다. 이 부분이 그랜빌의 매매 법칙의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됩니다. 이격도와 가장 중요한 건 이제 기울기. 그랜빌의 매매 법칙의 기울기가 제일 중요한 이동평균선의 완성 부분이 된다. 이렇게 놓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이동평균선의 기울기, 그랜빌의 매매 법칙만 이해를 하시게 되면은 우리나라의 상위 1% 들어갑니다. 기술적 분석으로는. 진짜로. 예. 그리고 나서 매직 시그널을 활용하실 수가 있는 거죠. 예. 주 추세 반전이라는 거는 다우 이론에서 이제 여러분들께 좀 알려드렸는데, 예를 들면 주 추세가 있고 어찌 보면 파동 이론으로도 기준을 잡을 수 있어요. 이렇게 중기 추세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단기 추세가 있겠죠. 이렇게 요 범위 내에서도. 근데 요 기준의 주 추세가 이탈이 돼서 하향이 되거나 또 하향됐던 부분이 돌려져서 상향이 되거나, 그래서 이 그 주추세 반전의 기준은 이동평균선의 기준을 잡았을 때 기울기가 이제 바뀌는 범위의 흐름을 얘기를 하고요. 여기서의 주추세 반전은 주가가 장기 이평선을 상향하거나 하향했을 때 장기 이평. 정배열 구간에서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정배열 구간에서는 장기 이평이 제일 하단에 있겠죠. 그죠? 정배열일 때. 그럴 때 이 주추세의 선을, 그러니까 장기 이평을 이탈해서 여기에 한 가지 더 보태드린다면 기울기가 훼손될 수준이 돼버리면, 그러니까 데드크로스가 나오면 주추세는 반전이 될 수 있다. 이 얘기고요. 주가가 장기 이평 부분이 만약에 하락 추세의 기준이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돼요? 단기가 밑에 있고 장기가 위에 있단 말이에요. 요거 이제 그림 보여드리면서 나중에 설명드릴 테니까 지금은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주가가 하향 추세에서 이렇게 움직이다가 여기를 퉁 치고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요 기울기에 따라서 단기 이평이 따라붙고 중기 이평이 따라붙고 장기 이평을 돌릴 수 있는 흐름이 되기 때문에 주 추세가 반전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장기 이평을 주 추세라고 합니다. 그거는 이제 다우 이론 공부할 때 배우실 수 있는 내용이 돼요. 네. 그래서 기본 성향은 이렇게 설정이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평선을 이용해서 7가지 정도의 분석을 하게 되는데, 이격도의 분석을 가장 좀 중요시 놓고 봐요. 이번 강의에서. 그리고 그랜빌의 매매 법칙 뭐 당연히 주역적인 이번 교육의 목적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 배열도, 저항선, 밀집도, 뭐 방향성 분석, 지지선, 크로스 분석. 크로스 분석은 이제 여러분들 잘 아시는 데드 크로스, 골든 크로스, 그 크로스를 얘기하는 거고요. 배열도 부분은 정배열이냐 역배열이냐 그 부분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항과 지지는 아시고 계시고요. 밀집도 부분은 응집됐다. 그러니까 장기 횡보 기준의 이평선이 밀집되면
어느 한 방향으로든 튀어지게 된다. 터지게 된다. 그 부분은 분봉, 일봉, 주봉, 월봉 다 똑같습니다. 이평선의 기준에 분봉으로 놓고 보든 일봉으로 놓고 보든 거기에서 형성되는 이평선의 기준. 그죠? 그래서 응집도, 밀집도, 그 부분은 다 똑같이 기준점이 돼서 움직임이 나온다. 이동평균선이라는 거는요, 아주 간단하지만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사실 많아요. 각 거래일별 종가의 산술평균인데 그냥 5일선이니까 뭐 5일선 평균인가 보지. 막연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오늘 기준에서 완벽히 배우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대단히 중요해요. 조금 이따 예제 보여드리면서 기울기를 여러분들이 미리 예측할 수 있단 말이죠. 우리가 보조지표를 가지고 더 빠른 지표를 예측하는 법도 있지만 그러한 개념뿐만이 아니라 당장 여러분들이 5일선이다 혹은 20일선이다. 그럼 단기적이잖아요. 조금. 뭐 10일선이다. 이런 기준에서 이평선을 이탈하거나 돌파를 했을 때 매수나 또 차익 실현의 기준을 설정할 거 아닙니까? 물론 거기에 기울기까지 놓고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에 5거래일 전, 10거래일 전, 20거래일 전에 주가와 현재 주가를 비교해서 대처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지금은 이제 그게 무슨 소리인지 안 들리실 수 있어요. 그래 차분히 다시 배우자는 겁니다. 그래서 5거래일은 5일 동안의 종가의 평균 수치다. 20일선은 20거래일 동안의 종가의 평균 수치입니다. 종가의. 이 부분은 이제 일요일 날 실전에서 다시 또 제대로 보여드릴 건데 요즘에는 HTS가 발달해서 어떻게 돼 있어요? 너무너무 발달해서 예를 들면 오늘 2020년 4월 21일 기준에 나노엔텍이라는 종목을 당한해서 우리 킹크랩 선생님이신가요? 킹크랩 선생님께서 나노엔텍 오늘 또 수익 났어요. 따라붙어서 제대로 수익 났어요. 28%까지 오르고 종가가 18.11%로 끝났는데 그 나노엔텍 종가 18.11% 8,480원으로 끝난 종목의 평균 단가가 8,423원이다. 오늘 하루 거래된 거래량 나누기 거래 대금이 되겠죠. 거래 대금 나누기 거래량이 되겠죠. 그렇게 해서 평균 단가가 나옵니다. 근데 그 말씀을 왜 드리냐면 예전에는 HTS가 발달돼 있지 않다 보니 점점 발달하면서 이런 평균 단가가 나오는 거지. 이게 발달하지 않았을 때는 HTS에서도 매매 평균 단가가 그렇게 나오질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뭐 상장 주식수도 안 나와 있었어요. 맨 처음에 HTS 나왔을 때. 그래서 대구백화점 우선주 같은 경우 말도 안 되는 폭등 랠리가 나올 때 왜 오르는지조차도 모르는 경우가 많았죠. 결과적으로 그 이전에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 이전에는 뭐 아무런 내용도 모르면서 매매를 하는 경우도 많았잖아요. 결과적으로는 뭐냐면 이동평균선의 가격 산출 방법을 지금 뭐 알려드릴 텐데 이걸 보시면 상당히 단순하구나. 이렇게 단순한 거를 우리가 활용하고 있었구나. 그냥 5일선 이탈되면 손절이고 5일선 뭐 넘기면 매수고 5일선 뭐 이탈되면 차익 실현. 이게 너무나 단순했기 때문에 내 계좌가 파란색이었구나 라는 걸 배우시게 될 거예요. 그렇게 됨으로써 거기에서 기울기 제대로 배워야지. 이평선 배울 때 기울기 제대로 배워야지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뭐냐면 5일 이동평균선이라는 거는 아주 단순해요. 다 뭐 아신다고 생각을 하지만 설명을 드릴게요. 이렇게 월화수목금이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월화수목금 이 날짜 기준에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18만원, 17만 2천원, 17만 2천원, 17만 3,500원, 17만 4천원. 이게 뭐냐면 조금 전에 나노엔텍이라는 종목을 말씀드렸지만은 종가와 오늘 거래 평균 단가는 다릅니다. 또 2020년 4월 21일 기준에 한진칼의 종가와 한진칼의 장중 거래된 평균 가격과는 완전히 달라요. 나노엔텍은 어떻게 하다 보니 비교할 때 보니 비슷한 가격이지만
종목별로는 종가는 18만 원인데 오늘 평균 거래 가격은 17만 5천 원. 두 번째 신세계 일자별 종가로 했을 때 이게 뭐 4월이라고 치고 그냥 뭐 4월 1일, 2일, 3일 이렇게 할게요. 그럼 4월 2일 날 거래된 종가의 가격은 17만 2천 원인데 거래된 평균 가격은 17만 원이라 이거예요. 다시 얘기해서 잘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는 왜곡된 흐름이 될 수도 있고 인위적인 흐름이 아니더라도 뭐 어찌됐건 지극히 정상적이지 않은 범위에서 끝나는 경우가 나올 수가 있죠. 뭐 오늘처럼 잘 움직이다가 시장 잘 움직이다가 김정은 건강 이상설 이런 것 때문에 출렁거리고 결국은 주가가 어느 정도씩 밀리면서 마감이 됐잖아요. 평균 단가하고는 상관없이. 결론적으로 그러한 내용은 기울기에서 다시 배운다고 치고요. 또 뭐 매직 시그널에서 배운다고 치고 지금의 범위는 뭡니까? 5일선이라는 게 뭐냐라는 것의 기준이죠. 5일선은 이렇게 이게 월화수목금으로 한다 그랬죠. 월화수목금의 단순한 종가. 그냥 종가. 단순하게. 종가의 산술 평균. 종가를 5개를 다 풀었어요. 그러고 나서 5로 나눠요. 그랬더니 17만 4,300원이 평균 종가더라. 5일 동안의 평균 종가더라. 6일째 5일선의 가격은 어떻게 돼요? 이때는 첫 번째 날 18만 원이 빠지고 6일째의 종가의 가격이 나오죠. 요게 이제 밑에 있는 게 이동 평균선의 가격입니다. 5일 동안의 평균 가격이에요. 5일 동안 17만 4,300원의 평균 가격에서 거래가 됐다. 그 다음 날은 5일 동안 어디서부터 2일부터 6일까지의 17만 2천 원부터 해서 가격 기준 종가의 평균 가격은 얼마다? 17만 3,200원이다. 다시 얘기하면 이렇게 되겠죠. 종가는 이때 당시의 종가는 17만 4천 원이고 17만 4천 원이고 17만 1천 원에 끝났는데 5일선은 어떻게 됩니까? 17만 4,300원. 그러니까 17만 4천 원보다 위에 놓여져 있겠죠. 종가는 요 밑에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인데 요 흐름에서 이평선이 이렇게 하향돼 버렸어요. 17만 3,200원. 대신에 이 종가는 14만 원을 유지하고 있죠. 이평선 위에. 기울기는 하향. 그 다음에 다시 더 빠져요. 기울기가.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5일선의 기울기가 이 앞전은 모른다고 치고 17만 4,300원에서 이렇게 17만 3,200원, 17만 3,000원으로 이렇게 5일선이 하향되고 있는 거죠. 주가는 어떻게 돼요? 이 5일선 17만 4,300원일 때는 종가가 여기, 그 다음에는 종가가 또 여기, 그 다음에는 종가가 다시 여기. 어떻게 돼요? 다시 이평선 하향되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18만 원이 빠지고 새로운 가격 17만 4천 원이 들어왔을 때 조금 이따 차트 보면 이해가 쉬워요. 지금은 이제 수치라서 어려운 거고. 이렇게 됐을 때 당연히 평균 가격은 낮아지겠죠. 그죠? 마찬가지예요. 17만 2천 원이 빠져나가고 17만 1천 원이 들어오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플러스 해주면 당연히 1,000원이라도 더 빠져나가고 나머지 나누기 5를 해주다 보니까 이평선의 기울기는 계속 하향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평선의 이동평균선의 가격이 계속 낮아진다. 5일째, 6일째 낮아진다. 7일째도 또 평균 가격이 아니라 종가가 낮아졌죠. 또 낮아지겠지. 20일째는 마찬가지로 계속 낮아지죠. 그러면 5일선이 계속 낮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가는 계속 그 밑에가 대부분에 있겠죠. 20일 평균도 똑같이 산정 범위를 갖고 가요. 60일선, 120일선도. 자, 정리해 봅시다. 수치로 듣고 얘기를 듣다 보니까 벌써 졸리시고 뭔 소리야. 저게 뭐가 중요한데. 무지하게 중요해요. 좀 이따 차트 보고 설명드릴 건데 이거 진짜 무지하게 중요해요. 그리고 저거를 알아야 여러분들이 그림 빡 그려가지고 21선이 어떻게 될 것 같아? 지금 오늘 주가가 이렇게 움직였는데 21선이 어떻게 될 것 같아? 그걸 예측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아주 간단하게. 아시겠죠? 그래서 그 부분 예측하고 매매하는 전략 부분은 조금 뒤에서 보도록 하고요. 5일 이동평균선 또 20일 이동평균선 이런 이동평균선의 역할과 시장에서의 해석은 어떻게 되는지를 배웁니다. 자, 5일 이동평균선은 단기 생명선, 단기 추세선, 단기 심리선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단기적인 관점에서 5일선을 많이 보는데 매매가 좋으신 분들은 뭐 시장에서 보면 그러잖아요. 뭐 우리는 나는 3일선 봐요. 뭐 나는 8일선 봐요. 이 종목은 내가 봤을 때 9일선이 잘 맞아요. 뭐 이런 식으로 기준을 잡아요. 근데 일반적으로 시장에서 사용하는 그 이동평균선은 보통 5일선, 20일선, 그리고 60일선, 120일선. 요게 기본적으로 쓰는 이동평균선입니다. 그리고 10일선을 단기선으로도 많이 썼는데 요즘에는 이제 더 변동성이 커져서 5일선보다도 더 짧게 쓰는 경우도 있죠. 일단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5거래일의 기준, 일주일 동안의 기준을 설정해서 놓고 보는 범위. 일주일의 기준. 그래서 요거는 누가? 개인들의 수급 범위가 가장 많이 집중되어 있거나 혹은 말 그대로 시장에서 단기적인 매매 전략을 수립해서 들어오는 쪽이 많이 활용을 합니다. 그리고 다이나믹하게 변동성이 나오겠죠. 그래서 5거래일 동안의 평균 종가 가격, 5거래일 동안의 투자자의 심리가 주가 변동성에 나오는 거고, 당연히 이동평균선이 상승할 때는 수급 논리에 의해서 추가 상승을 하겠죠. 이평선이 위로 쭉 올라가고 있어요. 계속. 이평선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어요. 계속. 이건 뭡니까? 마지막 날 종가 대비 오늘의 종가가 최소 요 위치보다는 높게 형성돼 있다. 그렇게 되면서 계속 윗방향으로 나오는 거고요. 하락 추세일 때도 마찬가지. 반대급부에서. 이 상태에서 5일 이평선을 탈환할 때, 올라설 때 단기 상승 추세로 전환. 5일선을 이탈할 때 단기 하락 추세로의 전환. 근데 이 의미는 말 그대로 이제 단기 공략에 대한 의미고, 뒤로 넘어갈수록 그 내용들은 조금씩 보강이 됩니다. 왜 21선, 60일선을 보는지. 그러니까 21선은 세력선, 중기 생명선, 중기 추세선 이렇게 불러요. 20거래일이 1개월 동안의 기준이기 때문에, 그잖아요. 대략적으로 한 달 정도의 기준. 그래서 한 달 정도의 기준에 뭐 부티크라든가 일반 세력이라든가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스윙이라든가. 그래서 이제 21선도 쓰지만 11선도 그래서 많이 써요. 11선. 누가 요즘에 뭐 21선까지 갖고 하려고 해요. 11선도 많이 쓰는데, 시장 통용은 일단 20거래일의 기준을 활용합니다. 그래서 20거래일 동안의 이동평균선은 우리가 세력선. 그러니까 단타 종목의 개념이 아닌 누군가가 쥐고 만진다. 그래서 21선의 기울기가 상향이 되고 있어야 이건 누군가가 만지면서 가지고 간다. 이렇게 해석을 한다는 거죠. 21선이 하향 추세로 꺾여 있으면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이거는 뭐 시장 관심도가 없다. 이렇게 해석을 한다는 거예요. 그럼 제일 중요한 건 어떤 걸까요? 이 내용은 어차피 5일선의 범위와 비슷합니다. 당연히 20거래일 동안의 평균 종가 가격이고 투자자의 20일 동안의 추세를 나타내고, 이평선 상승 시 하락 시, 또 이평선 탈환 시 이탈 시의 기준인데, 요거 보시면 이제 이해가 조금 되실 거예요. 요건 뭐냐면 60거래일은 뭐예요? 3개월이잖아요. 여기서부터가 이게 실질적으로는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에요. 60거래일의 이동평균선이라는 거는 수급선. 왜 수급선이라냐고 얘기를 하냐면, 아까 말씀드린 20거래일 한 달의 기준에서는 부티크가 됐든 아니면 액티브 펀드 쪽이 됐든, 그러니까 수익률을 목표로 하는 단기 성향의 펀드가 됐든 뭐 이런 쪽의 기준은 1개월 이상으로 설정해서 대처를 잘 안 하죠. 그거를 역으로 따졌을 때 1개월 이상 이렇게 놓고 보시는 것처럼 60일의 기준을 설정하는 거는 뭐다? 3개월. 3개월마다 뭐가 나와요? 분기 실적이 나오죠. 3개월마다 분기 실적이 나오기 때문에 그 분기 실적을 기준으로 해서 매매를 하는 게 기관 투자자라는 거예요. 외국계도 전부 기관 투자자고요. 기관도 기관 투자자입니다. 그래서 간혹 이 지식이 낮은 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당연히 뭐 과금에서 교육을 받으실 정도니까 이쪽 지식이 좀 낮으시다고 치면, 방송에 나오는 전문가라는 집단군들의 사람들조차도 여러분들이랑 똑같이 모르는 사람이 99%예요. 실제 알고 떠드는 사람이 거의 없단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외국인을 그냥 외국인이라고 생각해, 일반적으로. 그럼 외국인이 외국인이지 않냐? 외국인이 외국인인 게 아니라 바보입니까 우리가? 외국인들도 기관 투자자잖아요.
우리나라의 기관 투자자가 여러분들의 펀딩 자금을 받아서 운영을 하든 아니면 뭐 법인의 자금을 운영을 하든 아니면 연기금 자금을 운영하든 외국인들도 개인이면 기타 외국인으로 설정이 돼요. 그러면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서 매매를 한다? 그럼 적격 자격증이 있어야 매매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뭔가 사고를 치고 그러면 뭐라 그래요? 라이센스 뺏어버린다. 야 도이치 니네 장난쳤지 이번에 라이센스 반납해. 이런 식으로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관들 자체도 그러니까 외국인들 자체도 기관 투자자라는 거예요. 그건 명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들의 기준이 왜 그걸 명심하라고 그러냐면은 뭐 외국인이면 막 공매도 때리고 외국인이면 막 단타치고 외국인이면 뭐 선물하고 연계해서 뭐 움직임 가지고 절대 안 그래요. 헤지펀드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정상적인 기준이죠. 결론적으로 뭐냐면 감사팀에 제대로 된 감사를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예를 들어서 뭐 편입 비중의 범위를 이렇게 기준을 잡겠다. 이 종목에 대해서 얼마 이상의 편입 비중을 안 가져간다. 특히 이제 증권사나 애널리스트가 있는 쪽은. 그리고 이제 자산운용사도 고객과의 계약서에 명시를 내놓죠. 명확하게. 실적이 없는 종목, 신라젠 이런 종목을 외국인 기관이 막 사재 끼는 거 보셨어요? 별로 없죠. 그런 경우는 액티브 펀드, 그러니까 위험 부담을 일정 범위 갖고 움직이는 쪽, 그리고 또 헤지 펀드 쪽, 뭐 이런 쪽이 많습니다. 실질 그 정상적인 매매 기준을 잡는 쪽은 기준이 있어요. 실적의 기준, 적자 회사 막 매수할 수 못해요. 손실 났어. 컴플레인 안 걸겠어요? 여러분들 소중한 자산을 넣었는데 운영을 막 개판으로 그래. 이거는 의구심이 들어. 야, 너 왜 신라젠 왜 샀냐? 아, 이거 단기적으로 폭등이 나서 장난쳐? 폭등 나온다고 사냐? 쓰레기를? 야, 매출액 50억짜리를 어떻게 살 수 있냐? 아니, 그래, 상장된 종목. 야, 상장되면 무조건 사냐? 야, 신풍제약 왜 샀어? 신풍제약 대주 지분이 얼마 없는 것 같은데? 별의별 내용이 다 있단 말이에요. 정상적인 범위에서 외국인이나 기관의 투자 전략은 설정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뭐냐면 실적이 뒷받침되는 종목군들 위주로 또 코스피 200 종목 업종 대표주 위주로 사실상 매매가 많이 되고 그에 따라서 애널리스트들의 분석도 전체 종목군들 막 스몰캡까지 분석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대형주, 업종 대표주 위주로 하죠. 왜? 판매가 안 되니까. 아무리 무료로 오픈한다고 해도. 결론적으로는 60일 이동평균선의 기준은 60일 선의 기울기는 어떤 종목이든 60일 선의 기울기는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녹아들어가 있구나라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셔야 돼요. 그만큼 60일 선이 중요한데 윤정수조차도 그냥 20일 선을 놓고 봐요. 왜? 60일의 이동평균선에 대한 해석이 아니라 그냥 보여지는 그 수급 그대로 외국인 기관 수급 그대로를 해석하니까. 또 이동평균선에 우리는 이제 기울기를 놓고 본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단순 이동평균선은 사실상 잘 활용을 안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찌됐건 기준점은 뭐다?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선으로 인식을 우리가 하고 있고 그것은 어떻게? 실적이 분기에 한 번씩 나오기 때문에 그 분기 실적을 해석하는 외국인과 기관들이 이번에 업황이 좋아? 업황 좋은 쪽에서 IT가 업황 좋아? 업황 좋은 쪽에서 어떤 종목이 저 실적 개선될 수 있겠어? 그러면 3개월 동안 들어가야지. 뭐 이런 관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냥 이평선 뭐 마냥 뭐 골드크로스 났어 이런 게 아닙니다. 네. 그런 맥락에서 보시고 그래서 60일 이동평균선은 기업의 분기 실적 발표 사이클과 연관이 있다. 기관 및 외국인 투자자의 수급 기준이 되기에 수급선으로 불린다. 아시겠죠? 그래서 단기 종목의 5일선을 놓고 보는 범위, 또 10일선 놓고 보는 범위, 또 세력의
추세 부분으로 21선을 놓고 보는 범위하고는 완전히 차이가 있습니다. 중장기 대형주, 주력 포트 이런 쪽에 중요한 기준점이 될 수가 있겠죠. 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61선의 종가의 단순 이동 평균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는 이 흐름보다 기울기와 그리고 보조지표를 조금 더 활용하는 편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121선은 뭐예요 그러면? 121선 반기잖아요. 반기. 예? 그래서 121선 예전에 뭐 200일선 얘기도 하고 그랬지만 121선 경기선 추세 변곡선 이렇게 얘기를 하죠. 무슨 얘기예요? 반기의 기준에서 전체적인 경기 추세가 어떻게 되느냐 요거를 놓고 따진다는 거예요. 예. 뭐 여기서 더 이상 깊게 들어가서 해석할 필요는 없겠죠. 요 정도. 그렇게 해서 61선을 딱 기준 잡으니까 나머지가 딱 해결이 되죠. 아, 5일선은 그냥 단기적인 관점에서의 그 수급 논리. 21선은 뭐 부티크가 됐든 뭐 부티크 그러니까 돈 모아서 운영하는 쪽이 됐든 뭐 단기 공략을 뭐 위주로 하는 액티브 펀드가 됐든 그런 쪽의 기준의 힘의 흐름 60일선은 60일선부터가 이제 제대로 된 업황이 긍정적이다, 업황이 끝내줄 수 있다, 그냥 구두적인 내용이 아니라 그러면 그런 종목군들의 기울기는 어떻게 될까요? 우상향이겠죠. 수급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겠죠. 수급이 들어옴으로써 주가가 위로 가겠죠. 121선은 6개월 동안이잖아요. 6개월 동안에 경기 전체적인 흐름, 뭐 업황의 기준도 될 수 있고 전체의 시장의 추세의 흐름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121선을 놓고 본다. 그리고 121선에 기준이 잡힌다. 예,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산업 전반적인 반기 전망 그런 부분 때문에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이제 121선까지 놓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동평균선의 기본 성향 아까 이제 보신 것처럼 강세 국면에서는 주가가 이평선 위에 있어요. 상승 추세를 지속한다는 거고 약세 하락 반전 상승 반전. 강세 국면에 주가가 이동평균선 위에서 움직일 경우에 상승 추세가 당연히 지속되죠. 이평선 위에 주가가 있는데. 예? 근데 이제 여기에서 예를 들면 이런 기준이 됩니다. 예를 들면 이 카카오에 예를 드는 거예요. 이제 조금 이따 또 캔들로도 보여드릴 겁니다. 요 60일선의 기준은 카카오 이제 또 대형주기도 하고 변동성이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크지 않기 때문에 우상향의 기준이 계속 지속이 되죠. 만약에 얘가 이렇게 미끄러져 내려오면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면 이게 60일선의 끝자락으로 쳐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60개 캔들이 있다고 쳐요. 60개 종가가. 근데 주가가 이렇게 미끄러지면 기울기가 어떻게 될까요? 아까 설명드렸잖아요. 요 가격이 빠져나가고 요 저점이 형성되는 가격이 새롭게 들어와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플러스해서 60으로 나누면 어떻게 돼요? 얘보다는 낮아지겠죠. 그죠? 그리고 얘가 요만큼 돌려봐야 어떻게 돼요? 그 다음날 종가 대비, 그 다음날 종가 대비, 그 다음날 종가 대비. 찔끔찔끔 반등이 나오면 기울기는 결국은 하향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캔들을 안 보고 선으로 보니까 이제 조금 느낌이 덜 오실 수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교육을 해드릴 때 저는 이렇게 해드립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잡습니다. 캔들이면 이제 조금 더 캔들로도 보여드릴 건데 이해도가 더 빨라져요. 무슨 말이냐면 이게 60일선이 됐든 20일선이 됐든 어떤 선이 됐든 자, 요 상태에서 요 주가 대비 요 주가가 위에 있죠. 그죠? 그리고 그 다음 날은 어떻게 돼요? 요렇게 되든 요 종가 대비해서 위에 있다면 이평선의 기울기는 여전히 상향으로 나옵니다. 그죠? 근데 같은 공간에 있으면 그때부터 이제 기울기가 뉘어지겠죠. 그 다음에 주가가 내려가면 당연히 이평선의 기울기가 꺾여버립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5일선이든 10일선이든 20일선이든 60일선이든 어떤 주가가 지금 현재 형성되어 있으면 5일 또 20일 60일 대비해서 현재 주가가 놓여져 있는 위치를 보고 그래 오늘 김정은 건강이상설 때문에 주가 변동이 나오긴 했지만 한진칼 어제 뭐 급변동이 나오긴 했지만 5거래일 전 종가 혹은 10거래일 전 종가 20거래일 전 종가 그 종가보다 지금 아직도 월등히 위에 있어? 그렇다면 이평선의 기울기가 어떻게 돼요? 훼손이 안 되죠. 훼손이 안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 빠르게 돌리면 이 강세 추세는 지속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역으로 생각할 때 하락 기준에서 똑같은 해석을 할 수 있죠. 그래서 그 기울기와
이동평균선에 이제 구간별로의 기준을 설정하는 거예요. 그냥 5일 전이야, 20일 전이야, 뭐 HTS상에서 다 나와, 60일 전이야 다 나와. 이렇게만 생각하면은 굳이 뭐 유료로 교육 받으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지금 종가선 차트라 의미가 좀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요게 이제 120일선이라고 놓고 봤을 때 예를 들면 지금 상향이 되고 있죠. 어지간해서 밀려야 안 밀려요. 제가 그 시황을 갖고 나갈 때 삼성전자와 IT주의 20MA를 가지고 나가잖아요. 20MA가 뉘어져 있죠. 20MA가 월봉의 월봉선 기준이 뉘어져 있어요. 뉘어져 있다는 건 뭐냐면 위든 아래든 이제 방향성이 나올 수가 있는데 지금 주가도 그 자리에 놓여져 있다는 그 자리에. 응?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조금만 밑으로 깨져 내려가면 이제 하향될 수가 있겠지만은 지금 시장의 바닥을 인식하고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아니에요. 누가 뭐 더 빠진대요. 근데 다 말씀드렸잖아요. 환율도 멀쩡하고 금리도 너무 우호적이고 다 좋다. 결론적으로는 주가가 조금씩 위로 올라갈 수 있는 위치이기 때문에 기울기를 놓고 볼 때 우상향이 지속된다. 여러분들이 최소 모르더라도 5일선이든 10일선이든 뭐 20일선, 120일선이 저렇게 계속 상향 추세야. 계속 상향 추세 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실 거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120일선이면 6개월이라고 기준을 잡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6개월, 한 3개월, 6개월 뭐 예를 들면 이거 어지간한 조정 나와서 기울기가 훼손될까요? 응? 요 날 빠져나가고 요 날이 빠져나가고 새로운 날이 들어오고 그죠? 그래서 요 기울기를 120일선이면 120일 요 기준으로 보는 거고 예를 들면은 20일선이에요. 20일선이면 한 달이죠. 한 달이면 요 정도 범위가 되겠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야. 이날 급락이 이만큼 나왔어. 그럼 종가가 예를 들면 요 종가인데 여기서 조금만 더 밀려 떨어지면 야 기울기 확 훼손된다. 20일선. 야 이거 과도하게 밀린 게 아니라 과도하게 밀렸던 말든 과도하게 밀렸으면 빨리 돌리지 않는 한 기울기가 어떻게 된다? 훼손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차익 실현을 하든 손절할 준비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거를 그냥 여러분들이 20일 전이야 이렇게 타고 올라가고 있어요. 야 이게 기울기가 훼손될지 안 훼손될지 알아요? 그냥 이렇게 이평선 밑으로 주가 형성되면 밑에 있으니까 그냥 좀 기울어질까? 아니죠. 20일 전 캔들의 종가를 놓고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수치로 놓고 보셔도 되지만 이렇게 캔들 차트의 기준에서 어떻게 하나하나 찍어서 보실 수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뭐 강세 국면, 약세 국면에 대한 해석 부분인데 그건 너무 기초니까 기울기에 대한 부분을 캔들에서 종가의 기준에서 계산하는 법. 자, 다시 정리해 보세요. 5일선은 뭐예요? 5거래일의 종가 산술 평균이죠. 20거래일 동안의 종가 산술 평균은 20거래일이죠. 그러면 HTS상에서 20일선 있네, 5일선 있네, 이거 이탈되면 뭐 손절이고, 이거 올라타면 편입이고, 그거는 유치원생도 아는 내용이고. 예? 이런 범위에서 예를 들면은, 이런 범위에서 올라갔어요. 이거 매수예요?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그 그랜빌의 매매 법칙을 배울 때 이 기울기를 그래서 복합적으로 배울 건데, 여기서 주가가 이렇게 치고 올라가더라도, 예를 들면 이게 21선이에요, 만약에. 그럼 21선이 여기까지다. 평균 단가가. 예? 그러면 주가가 여기서 이렇게 들어 올려지더라도 결국은 요게 이제 뭐 여기가 한 10거래일 아니 뭐 5거래일? 그럼 5거래일 동안은 이평선 자체가 휘어서 올라오질 못하잖아요. 얘 때문에. 물론 뭐 얘가 밀려 내려가고 다시 얘가 고점이 형성되면 괜찮긴 하겠지만. 그래서 이평선이 하향될 때 급격하게 올려져서 앞부분의 평균 단가보다 위쪽으로 치고 올려야만 기울기가 바뀝니다. 그렇지 않으면 추세의 전환을 가지고 올 수 없어요. 결론적으로 빠른 감이 있지만 기울기를 먼저 인식을 하시게 되면 나머지 뒷부분의 교육이 너무너무 쉬워져요. 너무너무.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121선 이게 종가선 차트잖아요. 일본 기준에. 그래서 일봉이 아니라 이게 월봉인 것 같은데요? 월봉 종가선 차트 아닌가? 어찌됐건 뭐 일봉이든 월봉이든 상관은 없어요. 요 기준에서 이제 뭐 이평선의 기울기 부분 캔들에서 보면 더 이해도가 쉬운 거고 기간을 쉽게 알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요렇게 돌려진다 할지라도 지금 기울기가 어떻게 됩니까?
밋밋하죠. 예? 밋밋하잖아요. 이렇게 되니까 그나마 기울기가 약간 옆으로 숙여지는 거고. 그죠? 요럴 때 치고 돌리면 121선이 만약에 여기다 120일 전 캔들이 그럼 요 범위 빠져나가고 새로운 쪽의 범위에 주가가 형성된다면 어떻게 돼? 기울기가 돌려지겠죠. 근데 만약에 121선이 여기까지야.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평균이었다. 예를 들어서 그럼 얘가 이렇게 치고 올리더라도 이 고점에 있는 날짜가 빠져나가고 이 고가가 빠져나가고 결국은 저가의 추가 계산 방식이 형성되는 거잖아요. 그럼 기울기는 바뀌어지지가 않죠. 야, 뭔 소리인지 모르겠다 하시면 안 돼요. 이 정도는 알아들으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 캔들 기준이, 요 캔들 기준이 지금 이제 60MA의 기준이라면 여기서 한 번만 더 봅니다. 원래는 지금 하향 추세에서 주가가 밑에 있으니까 계속 이렇게 이평선이 하향되고 있다 이건데 이건 누구나 아는 거잖아요. 결국은 뭐예요? 60일선의 기준이면 3개월이라고 그랬으니까 예를 들면 3개월이 여기란 말이에요. 그럼 최소한의 범위가 요 정도까지 주가 반발력이 나오지 않는 한 기울기는 횡보 내지는 상향이 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아, 그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가격 반발력이 아무리 세게 나와서 얘를 이렇게 치고 간다고 해도 주가 범위가 이렇게 이렇게 치고 간다고 해도 얘가 약간 하향되고 이렇게 주가가 여기에 형성되더라도 결국은 뭐예요? 요 종가 빠져나가고 요 종가가 플러스가 되니까 기울기는 계속 하향이라는 거예요. 기울기가 계속 하향인데 주가가 돌려줬다고 여기서 매수를 합니까? 아니죠. 한번 여쭤볼게요. 121선이면 어떻게 돼요? 121선이면 여기서부터가 되죠. 여기서부터 셋, 여섯 여기까지가 됩니다. 이렇게. 그죠? 121선이면. 그럼 121선의 캔들의 그 120개 캔들의 종가 플러스 120개 종가 120개 종가를 플러스해서 120으로 나눠준 가격이 요 가격이라는 거예요. 그죠? 120개의 요 캔들의 각각의 종가를 다 플러스해서 컴퓨터로 나눠줬더니 요 가격이더라. 그 전날은 여기에 있더라. 그죠? 아, 그럼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 기울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인식을 못 하시면은 중요한 게 없어요. 근데 기울기에 대해서 인식을 하시는 순간 굉장히 중요하다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대한항공이 폭등이 나왔어. 이렇게 폭등이 나왔어. 이렇게 막 진짜 이렇게 폭등이 나왔어요. 예? 그러면 어떻게 돼요? 60일선은 어떻게 됩니까? 이평선의 기울기가 돌려지죠. 60일선은 돌려지고 이렇게 폭등이 나는데 여기까지의 종가니까. 근데 이렇게 폭등이 나와도 121선은 어떻게 돼요? 경기선은 돌려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 정도의 폭등이 나오면 좋은데 그게 아니라 만약에 요 정도만 급반등이 나왔어. 요 정도만 급반등이 나왔어. 이게 급반등이라고 쳐요. 혹은 이거보다 더 이 정도가 급반등이라고 쳐요. 그러면 60일선이 뭐라 그랬어요? 수급선이라고 그랬죠. 60일선이 분기의 기준에 실적의 기준에 수급선이라고 했을 때 저기를 요 기준점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60일선의 기준인데 요 위치까지를 못 돌려놓으면은 얘가 결국은 못 돌려지죠. 그러면 결국은 외국인 기관이 아주 공격적으로 매수를 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어차피 이 기울기가 이 정도면은 외국인 기관은 팔고 있다는 거예요. 야, 업황 안 좋아 팔고 있어. 근데 거기에서 주가가 급격히 돌려지면 누가 사요? 외국인 기관이 사는 거지. 근데 그 외국인 기관이 살 때도 쇼커볼링이냐 아니면은 실질적인 매수냐. 2016년 5월 18일처럼 하이닉스에 대해서 스타트가 아주 공격적인 매수가 유입돼서 쭉 당겨 올리는 결국은 2분기 실적 5천억 미만에서 급격히 실적 개선이 나오는 그런 의미에서 실질적인 매수냐 아니면은 철강, 조선처럼 공매도에 대한 클리너 작업 그것 때문에 공매도가 축소되는 과정 속에서 2016년도에 주가 반등이 나온 이후에 다시 무너지느냐 혹은 LG 디스플레이처럼 무너지느냐 굉장히 큰 차이가 납니다. 결론적으로는 지금 60일 전에 이렇게 하향된다는 거는 간단하고 단순하고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결국은 배우고 나서 지금 들어보니 60일 선이면은 업황을 보고 실적을 보고 그리고 나서 들어오는 선이라고 했는데 60일 선이 하향되고 있다는 거는 업황이 안 좋다는 거네. 그래서 외국인 기관이 안 들어왔다는 거네. 왜?
우리나라의 HTS상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을 보여줍니다만 윤정두가 미국에 가서 애플 주식 1조 원 샀다고 외국인이 샀어요 하고 그걸 보여줄까요? 안 보여주잖아. 안 보여주면 뭘로 본다고? 60일선의 기울기를 놓고 보면서 기관 투자자, 메이저들이 사고 있나? 이걸 본단 말이에요. 그 세력의 힘을 본단 말이에요. 이게 잡주여도 60일 동안에 얘 어떤 재료가 있어서 만지나? 그 흐름을 놓고 본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결국은 메이저가 들어와서 이 대형주니까 메이저가 들어와서 이 기울기를 돌리려면 어떻게 된다? 60일 이평선이 돌려줘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돌려줘야 되는데 60일로 잘라서 놓고 봤을 때 여기 있는 종가 대비해서 주가를 더 들어 올려야 얘가 나가고 얘가 들어오면서 기울기가 꺾여져 올라오겠죠. 그래요, 안 그래요? 응? 그렇죠? 그래서 우리 석영권 빨리 들여보내 재워. 빨리 가서 자. 그렇게 하고 피곤하신 분들 빨리빨리 퇴근하세요. 이제 어차피 지금 뭐 전화 올 거 없으니까. 죄송합니다.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럼 다시 여쭤볼게요. 120일 전이 여기까지예요. 경기 추세선이라고 그랬어요. 여기까지인데 예를 들면은 요 정도의 반등이 나왔어요. 그러면 요 정도의 반등이 나왔으면 60일선 좀 돌려질 수 있는데 120일선은 어떻게 돼요? 기울기가 저 하얀 기울기가 돌려질까요? 돌려진다 45번, 안 돌려진다 33번, 모르겠다 0번. 어느 정도 알아듣시는지를 알아야 제가 이제 대처를 해드리죠. 돌려진다 45번, 안 돌려진다 33번, 모르겠다 0번. 아이고 토리님 45번 누르셨어. 주장군님 45번 누르셨어. 대부분 이제 알아들으시네요. 왜냐하면 이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쉬운 것 같지만 들어보니까 돈 내고 들을 만하시죠. 처음에는 이 뭔 소리야, 밋밋하고 이거 뭐 나도 다 아는 건데 아니라니까요. 이렇게 박스를 놓는 거예요. 120일 선이면 120개의 캔들에 대해서. 그러면 120개의 캔들에 대해서 여기가 지금 종가잖아요. 여기가 종가고.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다시 한 번만 마지막으로 설명드립니다. 요날 종가를 다 플러스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120일로 나눴더니 그렇게 해서 120일로 나눴더니 120일의 평균 가격이 요 가격이더라요. 요 가격. 예? 그죠? 그러면 얘가 만약에 이렇게 당겼을 때 42,000원이라고 치고요. 그럼 120개 캔들의 종가였는데 42,000원을 빼주고 여기가 뭐 예를 들면 3만 원이에요. 3만 원의 종가를 넣어주면 평균 가격은 어떻게 돼? 계속 낮겠죠? 계속. 경기가 개선되고 업황이 개선돼서 60일, 120일이 이 기울기가 돌려지는 우상향이 나오려면 이 주가가 급격히 돌려지든 아니면 이렇게 횡보하다가 돌려지는 흐름이 연출이 돼서 나가줘야 돼요. 근데 그것을 기울기가 언제 바뀌지? 이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스스로 계산을 미리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요 가격이 빠져나가고 새로운 가격이 연출이 되는데 이런 자리에서 아무리 연출이 돼봐야 이 기울기를 돌릴 수 있다? 못 돌린다. 마찬가지로 60MA면 여기까지예요. 평균 단가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종가를 다 플러스해서 60으로 나눈 겁니다. 단순하게. 근데 주가가 폭등이 나와서 요 라인을 넘겨야만 기울기가 딸려 들어와서 우상향이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주가 반발력만 나왔다? 이거는 어떻게 된다? 우상향으로 돌려질 수가 없다. 편입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나중에 배울 가성 골든 크로스라든가 이런 부분이 이런 데서 나오는 거예요. 진성이 아니다. 가성이다. 진성이 아니다. 진짜 돌리는 흐름이 아니고 단기 이평이야 뭐 5일 전이야 뭐 빠르게 돌려질 수 있지만 아시겠죠? 그런 맥락에서 놓고 본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녹화 방송 다시 보시면 이제는 그 부분이 이해가 좀 되실 거예요. 그래서 기울기라는 부분 계속해서 배울 거고요. 그래서 하락 반전이나 이런 부분 아까는 이제 그 상승 추세에서는 이평선 위에 주가가 있다. 하락 추세에서는 이평선 밑에 있다. 그리고 이제 이게 다시 보면은 상승 추세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어지간해서는 이런 경우에 경기 추세선이다 그러면 어지간한 경우는 급락이 연출되지 않는 한 121선의 기준, 120개의 기준 여기서부터 뭐 여기까지다. 예? 그러면 요 종가가 빠져나가고 요 근처에서 흘러가는 거 아니에요. 그럼 계속 기울기는 올라옵니다. 다만 차분히 잘 생각해 보니까 그럼 뭐 폭락이 나야만 이게 꺾여진다 그러면 너무 늦는 거 아니야? 그래서 기울기의 각도까지 배우는 거죠. 그래서 이격도의 범위를 배우는 거죠.
아시겠죠? 요게 완전 기초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고 하락 반전의 기준은 요런 얘기죠. 이제 요런 얘기. 근데 요 그림이 정상적인 그림은 요렇게. 무슨 얘기냐면 요 위에서 이제 파라다이스의 종가선 차트인데 요 위에서 움직이다가 주가가 이평선 밑으로 막 내려가 버려요. 그러면 요 가격 대비 밑에 있죠. 요 가격 대비 또 밑에 있죠. 요 가격 대비 또 밑에 있죠.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결국은 요 가격 대비 요게 밑에 있는데 요게 이제 뭐 예를 들면 60일 이동 평균이다. 요즘 뭐 파란 색깔 선이 60일 이동 평균이다. 라고 하면은 요 기준에 60일 동안의 기준일이 어디예요? 예를 들면 여기의 기점에서 60일로 따지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60일이겠죠. 그러면 요 기점의 주가 대비 요 기점의 주가는 어떻게 돼? 얘 빠져나가고 그 다음날 여기. 얘 빠져나가고 그 다음날 여기. 당연히 기울기 어떻게 돼? 60일에서 미묘하지만 기울기가 이렇게 더 급격히 빠지면 더 급격히 5일 전이야 뭐 5거래일 동안의 선이니까 더 빠르게 움직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종가가 이평선의 밑으로 내려오게 되면은 기울기가 이렇게 하향돼 버린다. 그죠?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그래서 5일선의 경우는 바로바로 쫓아오죠. 여기가 이제 똑같이 보실까요? 5거래일 동안에 요렇게 이게 5거래일이야. 이게 5거래일. 근데 얘가 빠져나가고 그 다음날 종가가 이렇게 올라와 줬으면 얘 종가대로 올라와 줬으면 이 기울기가 이게 그 빨간색의 기울기가 급격히 내려올 거야. 안 내려오고 다시 위로 확 꺾이겠죠. 근데 요 다섯 개의 종가에서 그 다음날 얘가 빠져나가고 얘가 형성되다 보니 급격히 내려오죠. 또 얘가 빠져나가고 요 빨간색. 예? 다시 요렇게 기준에 5개예요. 예를 들면 폭등이 나오지 않는 한 얘 종가가 여긴데 기울기는 어떻게 돼? 그 다음 날도 하향이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렇게 돌려진 건 왜 돌려졌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얘의 종가가 빠져나가고 얘의 종가가 그 위에 형성이 됐죠. 그래서 기울기가 돌려진 거예요. 그래서 기울기가 돌려졌기 때문에 지금 방송 중이에요. 예. 그래서 이러한 5일선의 경우에 민감하게 또 20일선은 종가가 지금 여기 있잖아요. 만약 예를 들어서 이 정도 기준이면 얘가 빠져나가고 종가 기준에 얘를 플러스 해주는데 이게 올라갈 수 있겠어요? 기울기가 이렇게 치고 올라오지 않는 한 그러면 얘는 뭐예요? 어지간해서는 따라붙지를 못한다. 그래서 여기서 기울기가 이렇게 횡보 내지는 뭐 밀집돼 있을 때 돌려주는 탄력이 나와야지 이렇게 떨어지면 낙폭과대예요. 그렇게 들어갔다면 죽을 수 있다. 죽을 수 있다. 죽는 겁니다. 그럼 결국은 횡보할 때 바닥을 다진다는 얘기가 그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알아야 그랜빌의 매매 법칙 기울기를 아는 거고 그걸 알아야 매직 시그널의 원리를 아는 거죠. 상승 반전도 마찬가지. 이렇게 되는 건데 이렇게. 그럼 요거를 이제 캔들 차트로 보면 이렇게. 그죠? 급격히 돌려야 된단 말이에요. 급격히. 그나마도 중간에 가격 반발력을 주고 가격 반발력을 주고 여기 이제 밑에 뭐 이평선에 기간이 안 나와 있는데 이렇게 해서 급격히 돌리다 보니 이게 대략적으로 뭐 60개면 뭐 예를 들면 여기라고 쳐요. 이렇게 해서 급격히 돌리다 보니 여기서 꺾여지는 모습이 나오는 거죠. 이제는 좀 이해되시죠? 요 종가가 빠져나가고 요 종가가 산술평균으로 그냥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뉘엿뉘엿 돌려지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이제 종가 빠져나가고 여기서 어느 정도 조정을 받더라도 얘는 계속 상향이지. 희한하죠. 주가는 조정받는데 얘는 상향이야. 왜? 요 밑에 있는 종가가 빠져나가고 얘가 들어오니까. 그 얘기가 뭐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종가를 그냥 단순한 산술 평균으로 계산해 줬기 때문에. 이해되시죠? 121선도 계속 하향되다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만약에 121선이다. 이 위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서서히 돌려지는 모습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 가격적으로 확 뻗어 올라가든지 아니면 기간 조정, 가격 조정, 기간 강세, 가격 강세가 나타나면서 기울기가 돌려지든지. 그럼 그 다음부터는 여기서부터 따지면 어떻게 돼요? 네? 밑에 있는 게 빠져나가고 자꾸 새로운 게 어지간한 조정을 받더라도 기울기는 훼손될 수가 없죠. 그럼 어떻게 돼요? 야,
굉장히 강하구나. 이 정도로 돌리려면 대형주의 기준에 이 평균 단가를 이렇게 돌리려면 누가 들어온다? 외국인과 기관이 들어왔구나. 근데 우리나라는 너무너무 좋은 게 뭐다?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을 HTS상에서 보여주더라. 그겁니다. 보합 국면은 뭐 주가가 상승하거나 하락했을 때 기울기가 달라지겠죠. 그렇게 해서 매매 타이밍은 뭐 주가가 이동평균선을 상하향할 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기울기다. 그리고 이격도를 배울 겁니다. 근데 이제 단기 급락에 대한 이격도의 기준을 설정해서 보여드리는데 그 기준은 사실상 지금도 21선, 61선이 일반적으로 통용이 된다. 난 좀 그래도 좀 빠른 기준을 잡는다 했을 때 21선 정도. 나머지 더 짧게 보면은 그건 좀 과도하죠. 뭐 30%씩 상한가 하한가 나오는 정도. 기준을 잡게 되니까. 그래서 21선 정도의 대형주 기준으로 보시면 또 61선 정도의 대형주 기준 보시면 과도한 조정이나 과도한 급등이 나올 때 차익 실현과 편입의 기준이 잘 설정이 됩니다. 파미셀의 종가 선 차트예요. 얘도 똑같이 봐볼까요? 이렇게 보시면 단기 입평 5일에 대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되죠. 무슨 소리냐면은 요날의 종가 여기죠. 요날의 종가 여기, 요날의 종가 여기, 요날의 종가 여기, 요날의 종가 여기. 그러면 그 다음날 이게 변동성이 좀 큰 종목이긴 한데 그 다음날 얘가 빠져나가고 새로운 종가가 어디선가 설정이 될 거 아니에요. 또 장중에 변동이 나올 거고. 그러면 얘가 여기까지 폭락이 나오지 않는 한 이평선의 기울기는 꺾이지 않습니다. 그죠? 이평선의 기울기는 뉘어질 수는 있어도 만약에 종가가 얘가 빠져나가고 여기에 형성됐어요. 그러면 이평선의 기울기는 이렇게 뉘어질 수 있어도 종가가 여기 있다고 해서 주가가 이렇게 내려오지는 않는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세요? 종가가 여기 있잖아요 지금. 근데 기울기가 확 해서 꺾여서 이렇게 내려오지는 않죠. 왜? 얘를 따져보면은 보십시오.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의 종가의 평균치가 요날 여기였어요. 그죠? 종가는 여기인데 요 위에 기울기는 상향이었단 말이야. 근데 그 다음날 종가도 요게 빠져나가고 여기서 종가가 형성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전히 상향인 거야. 이해되세요? 그 다음날 종가는 여기였는데 얘가 빠져나가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가 여기야. 그러다 보니 얘보다 낮은 가격이 형성되니까 여기서부터 기울기가 눈으로 잘 안 보이시겠지만 꺾이는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얘가 종가인데 얘가 빠져나가 버리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의 종가가 형성되니까 급격히 확 꺾이죠. 그죠? 그래서 기울기를 먼저 계산을 때리는 거예요. 자, 5일 2평인데 얘가 변동이 뭐 엄청나게 큰 종목이 아니라고 했을 때 변동이 너무 크면 좀 사실 그렇잖아요. 이게 여기까지 뭐 어떻게 기다려. 23,400원 종가인데 뭐 19,000원까지. 대신에 얘가 빠르게 올라오죠. 어떻게? 요날 보합에서 시작이 돼도 종가가 여기였으니까 보합에서 시작이 돼도 요거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빼고 얘는 없는 거야. 예? 종가가 여기였잖아요. 종가가 여기였을 때의 기울기가 여기였는데 얘 빠져나가고도 여기서 시작하면 당연히 치고 올라오겠죠. 그리고 얘가 중간에 밀리면 이제 평균 단가니까 이 기울기가 5일선이 이렇게 움직일 겁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뭐냐면 어지간해서는 이 추세는 여기서 밀집 구간에서 시세가 한번 이렇게 팡 치고 올라갔을 때 이격을 줄이러 내려오긴 하지만 기간 조정을 이렇게 받게 되면 가격 조정 일부 받고 기간 조정을 일부 받게 되면 가파르게 따라 올라와 붙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61선, 121선은 뭐라 그랬어요? 경기선이고 또 61선은 분기 실적을 놓고 보는 세력선이잖아요. 분기 실적을 놓고 보는. 이거는 어지간해서는 잘 안 움직인단 말이에요. 기울기가 완만하단 말이에요.
근데 얘는 뭐예요? 세력선이라고 그랬죠. 5일선도 단기 세력, 20일선도 부티크나 이런 쪽에 세력들의 세력선이다. 이게 가파르게 따라붙어 올라가지고 요 기준에서 형성돼 주다 보니 그럼 20일선의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20개를 따져주면 되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다섯, 스물. 그러면 이걸 매번 내가 매매를 할 때마다 이걸 찾아주느냐? 에이, 그건 아니지. 대략적으로 뭐 20개면 한 달이니까 이렇게 보고 60개면 뭐 세 달이니까 이렇게 보고 아 그때 당시 대비해서 어떻게 돼 있어? 요 정도 보는 거죠. 그럼 대형주는 그래서 61선, 121선 추세가 야, 이 정도면 뭐 기울기 훼손 없겠어. 어지간한 조정 김정은이가 뭐 건강 이상설이 있더라도 주 추세는 무너지지 않겠어. 괜찮을 것 같아. 이게 무너지려면 오늘 같은 날 그냥 두들겨 패는 음봉이 어마어마하게 나와야죠. 21선의 기준에서는 폭락이 연출되지 않는 한 얘네가 빠져나가는 기간 동안은 문제가 없다. 그럼 너무 멀리 있지 않느냐? 아니에요. 기울기를 그래서 이렇게 뉘어지느냐? 예? 그걸 놓고 보는 거고 그걸 좀 더 기계적으로 더 빨리 보고 싶다라고 한다면 앞부분의 흐름을 가중치를 줘서 보조지표를 쓴다는 거죠. 네. 주가가 이동평균선을 상하향 돌파하는 시점 하향하면 차익 실현한다? 매도한다? 그럴 수 있죠. 근데 주력이라면 일부 매도를 하고 비중을 조절하는 거지 전량을 정리하지 않습니다. 왜? 이러한 부분의 흐름에서 어떤 경향이 나오냐면 기울기가 훼손되지 않았는데 아까처럼 일시적인 현상에서 내려오고 움직인다면 그걸 가성이라고 그랬잖아요. 예. 아니 삼성전자가 살짝 이탈된다고 그러면 하한가 나옵니까? 기울기가 멀쩡하다면? 그러니까 급격하게 뭐 시장 조정이 폭은 시장 조정이든 뭐가 됐든 급격하게 주가 조정이 나오면 모를까. 응? 그래도 주 추세선은 어떻게 121선 60일의 기준 잡아주면 기울기가 크게 훼손되지 않죠. 예. 이런 부분을 캔들로 놓고 보시면 어때요? 이렇게 뉘어져 버리면 이제는 준비를 하는 거죠. 어떤 준비를? 이평선이 밀집된 이후의 흐름에서 여기서 음봉이 떨어져 버리면 기울기가 장기 이평이 남아있다 할지라도 나머지가 훼손돼 버립니다. 치고 돌리는 흐름이 지속돼야 단기, 중기, 장기가 다 꾸준히 올라가겠죠. 요걸 어떻게 예측을 한다? 그럼 여기서부터 역으로 5일선이면 5, 11선이면 10, 21선이면 20. 어느 정도 쪽만 예상치를 잡아가서만 보더라도 방향성을 논할 수 있죠. 그리고 꼭 이제 그렇게까지 안 보시더라도 기울기가 61선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급격히 움직이진 않겠구나. 21선은 어떻게 되지? 그럴 경우에 이제 한 번씩 좀 당겨 보셔도 되죠. 20거래일의 종가가 어디였는지. 아시겠죠? 그렇게 해야만 여러분들이 이 종목군들에 대해서 추세 부분을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격도 부분도 우리가 요만큼 배우려고 이격도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격도 딱 들으시는 순간 입이 쩍 벌어질 거예요. 오늘은 이격도 깊이 있게 못 들어가요. 예? 이격도 별도로 배웁니다. 이번 교육과정에서. 그래서 이격이 이렇게 급격히 벌어지면 무슨 얘기냐면 현재가와 61선, 현재가와 21선의 이격이 이만큼이나 벌어져 있다. 야, 이거는 과도하다. 21선과 61선이 쫓아 내려오는 그 흐름 범위보다 주가가 되돌려지는 흐름 범위가 가파르게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이격도만 선으로 이렇게 표시를 하는 거예요. 21선 대비 주가의 흐름, 60일선 대비 주가의 흐름. 그 장기 이격, 단기 이격 해놨는데 단기 이격을 20, 장기를 60으로 일반적으로 사용한다는 거죠. 일반적으로. 그래서 시장에서 통용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 수치가 옆에 보면 수치가 있어요. 100은 뭐냐면 100일 때 이평선하고 주가가 같이 붙어 있다는 얘기죠. 100일 때. 상승 추세의 100일 때, 또 하락 추세의 100일 때 중요도 상당하겠죠. 그래서 관성의 법칙과 회귀의 법칙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이렇게 관성으로 밀고 내려갔다라고 한다면 회귀한다. 어느 쪽으로? 이평선의 기준으로 20MA, 60MA로 회귀한다. 그것을 놓고 보면서 단기 공략을 할 수도 있고 차익 실현할 수도 있고 위로 뻗어 올라가면 차익 실현의 기준 되겠죠. 이런 식으로 종가선 차트 보시면 어떻게 됐어요? 급격히 밀고 내려가죠. 이런 이격에서는 어찌됐건 가격권 발력이 있다. 근데 이 부분도 잘 우리가 해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최종 결과적으로는 그랜빌의 매매 법칙을 배웁니다. 그랜빌의 매매 법칙은 딴 게 아니에요. 이격도와 기울기입니다. 특히 기울기를 놓고 봅니다. 이격이라는 거는 요즘에는 어떻게 되냐면 빠르게 움직이고 빠르게 움직이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렇게 급등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격이 나왔잖아요. 이격이 크게 발생됐잖아요.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왔잖아요. 이 이격이라는 게 이동평균선과 현재 중가의 범위를 나타낸단 말이에요. 붙어 있다가 이렇게 되니까 그럼 꺾일 수 있으니 차익 실현을 해라. 요 얘기입니다. 요게 그랜빌의 매매 법칙에서도 나와요. 근데 기울기가 요즘에는 급격히 따라붙게 되고, 그죠? 급격히 따라붙게 되고 121선을 놓고 보는 게 아니라 이제 기준선을 예를 들면 21선을 놓고 보게 되면 단기 급등 이후에 가격 조정이 밑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급격히 이평선이 따라붙게 되고. 그러면 이 이격을 줄이기 위해서 차익 실현했다가 이격 줄여주면 다시 산다? 이것도 무리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데도 마찬가지예요. 이럴 때도. 네? 기울기가 급격히 만약에 단기 이평으로 기준을 잡았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급격히 따라붙게 되면은 돌려도 얼마 못 먹어. 만약에 못 돌리면 죽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격도 범위도 중대형주에서 20, 60 MA 기준 잡고 어떻게 대처할지를 명확하게 기준 잡지 않으면 낭패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아직까지는 기초인 거예요. 이격률에 대한 수치 범위나 이런 부분을 굉장히 타이트하게 설정을 해드릴 거예요. 시중에 나와 있는 내용하고 전혀 다른데 그 부분은 윤정두께 무조건 맞아요. 그걸 계산해서 보여드릴 거고 계산 방식 자체가 지극히 객관적이고 정상적이기 때문에 딱 들으시면 아 자격증 시험 책 자체가 잘못 나왔구나라는 걸 객관적으로 보실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자체를 누구 하나 문제 삼은 사람이 없었어요. 지금까지. 주추세 반전은 주가가 장기 이동 평균선을 상향 하향 돌파할 때 이렇게 되면은 이미 벌써 어떻게 된다고요? 이미 벌써 단기 이평, 중기 이평이 훼손돼 버린다는 거예요. 5일, 20일, 60일. 그래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때 일봉과 주봉을 보여드리는 게 아니라 월봉 기준의 20MA를 보여드리는 거죠. 월봉 기준의 20개월의 평균치를. 그게 지금 횡보를 하고 있어요. 그게 이제 대략적으로 월봉 기준의 20개니까 그러면 월봉 기준이 20개면 1년 10개월인가요? 1년 8개월? 1년 8개월? 121선 같은 경우는 이제 6거래일 기준이 되는데 6개월의 기준이 되는데 아직까지는 이제 뉘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가파르게 돌리는 모습이 나와야 되겠죠. 농심 같은 경우에 이렇게 해서 주가가 121선까지 왜 이거를 놓고 보냐면 단기 이평이 어떻게 돼 있어요? 단기, 중기 이평이 다 이렇게 돼 있겠죠. 역별로. 근데 이것을 굉장히 강하게 뚫고 올라가는 흐름이기 때문에 요렇게 돌려주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더 정확히 그리면 요렇게 뭐 이렇게 움직이겠죠. 결론적으로 이렇게 가파르게 움직이면 주 추세의 흐름이 반전될 수 있다. 뭐 그 내용입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겠죠. 이렇게 단기 이평이 그다음 중기 이평 그다음 5일, 20일, 60일이라고 치면 이 상태에서 급격히 꺾여지고 그 다음에 이렇게 내려오고 이렇게 내려오겠죠. 그죠? 그래서 5, 20, 60 이렇게 역별로 가겠죠. 역별로. 그래서 이 구간까지 이탈이 되면 이미 단기 이평은 대부분 훼손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주추세 반전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121선 기준에서 일반적으로 여기를 하향 상향 돌파했을 때 주추세 반전으로. 컴투스 마찬가지. 다행히 컴투스 같은 경우에는 주추세를 기울기를 훼손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급격히 돌려놨기 때문에 정배열 구간으로 다시 이런 걸 그래서 나중에 이제 자세히 배울 텐데 이걸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은 요거를 가성이라고 표현합니다. 또 여기서 여기를 가성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전체적인 요 흐름까지를 만약에 놓고 본다면 근데 이제 원체 가파르게 올라와서 이격이 크게 발생됐죠. 가성이다 할지라도 일단은 잘라내고 대처하는 범위. 그래서 우리가 이평선을 한 가지 이평, 두 가지 이평, 세 가지 이평 이렇게 기준을 잡아서 대처하는 경우가 있어요. 한 가지 이평은 뭐야?
뭐 이렇게. 응? 근데 이거는 뭐 좀 따지기가 그렇죠. 5일선 기준에서 5일선이 이탈되면은 차익 실현, 5일선을 돌리면 편입. 이것도 웃기죠. 그래서 여기에서의 기준은 어떻게 잡으시는 거냐면 이게 만약에 대형주고 주력주예요. 예? 대형주고 주력주예요. 그러면 이탈이 됐을 때에 예를 들면 5일선이잖아요. 5일선의 기준을 어떻게 잡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잡을 수 있죠. 하나, 둘, 셋, 넷, 5개. 여기가 종가잖아요. 그러면 얘가 이미 여기까지 음봉으로 떨어져 내려오면 어떻게 돼요? 기울기가 그 다음날 꺾이기 때문에 세게 돌리지 않는 한 기울기가 꺾이기 때문에 차익 실현을 한다. 요 기준을 잡는 거지 5일선이 이탈돼서 손절을 하거나 차익 실현하는 게 아닙니다. 그걸 명확히 하셔야 돼요. 5일선이 이탈돼서 차익 실현하거나 손절을 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이 앞전의 흐름에서 기울기가 훼손될까 봐 차익 실현하거나 손절을 하는 게 아시겠죠? 그 기준점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를 든다면은 하나, 둘, 셋, 넷, 5개예요. 요거는 이제 떨어져 있으니까 그럼 예로 할게요. 하나, 둘, 셋, 넷, 5개입니다. 그럼 종가가 얘가 여기고요. 얘는 종가가 여기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날 기준에 음봉이 내려왔어요. 음봉이 이탈이 됐어요. 그래서 얘랑 비슷한 그 종가, 얘 종가 기준하고 얘 종가 기준이 비슷해지면은 어떻게 될까? 이평선 자체가 뉘어지겠죠. 다음날 뉘어진단 말이에요. 다음날 이렇게 상향됐다가도 뉘어져 버립니다. 그렇게 됐을 때 기울기가 훼손되기 때문에 차익 실현을 하고 손절매를 하는 거지. 이렇게 기울기가 훼손된다는 게 뻔히 보여질 때 그냥 이평선이 이탈됐어요 하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도 마찬가지. 매수의 기준에서도 앞전의 흐름에서 20거래일 동안에 형성됐던 이게 20거래일의 기준이거든요. 이평선이. 그 기울기가 주가가 급등이 나오면서 돌려질 수 있는 위치가 형성이 됐다. 충분히 돌려진다. 기울기가 돌려진다. 그러면 여기서 편입의 기준을 잡는 거지. 그냥 여기서 만약에 이런 데서 위로 올라갔다라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편입한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기준에서 예를 들면 매수 타이밍으로 잡아놨지만 이 매수 타이밍의 기준이 20개 캔들을 놓고 봤을 때 종가상으로 추가적으로 혹은 횡보 영상이 나오더라도 기울기가 돌려질 수 있다면 이런 데서 편입의 기준을 잡는 거고요.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매도 타이밍 같은 경우도 이게 20MA의 종가, 앞전 종가를 훼손시키는 위치의 흐름이라면 그때 정리.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움직이는데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이게 어지간해서는 21선 기울기가 훼손될까요? 안 되겠죠. 아까 보신 것처럼 유지가 되겠죠. 그럼 그때는 어떻게 해요? 일부 정리했다가 되돌리는 흐름에서 편입. 이게 바로 마지막에 배울 뭐다? 그램빌의 매매 법칙이 된다. 기대를 하셔도 된다는 얘기예요. 삼성화재 같은 경우에 어떻게 돼 있어요? 60MA의 기준인데, 그러니까 5일선, 21선, 61선, 121선의 각각의 이평선에 대해서 설정하는 투자 성향이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쪽도 보시면 이렇게 이탈이 되는데 기울기는 어때요? 당연히 이 정도의 61선의 기울기라면 60MA 이전 그 흐름보다는 위에 있단 말이에요. 결론적으로 훼손이 안 돼요. 어지간해서는. 그러면 무조건적으로 이평선을 이탈했는데 무조건 보유 비중을 가져간다는 것도 무리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비중을 조절한다는 거죠. 일부 조정했다가 기울기가 계속 상향이기 때문에 돌려질 때 재편입의 기준. 일부 비중 조절했다가 돌려질 때 재편입의 기준. 물론 우리는 뭐 꼬리에서 차익 실현하고 별의별 게 있지만 대형주의 기준에서 비중을 채워가는 과정에서는 어떻게 돼요? 지금의 말씀드린 내용처럼 비중의 조절의 기준에서 기울기를 설정해서 대처를 한다. 나는 그래서 121선, 61선 이런 그 중장기 기준에서 놓고 본다라고 할 수 있는 거고요. 두 가지 이평을 활용하는 방법은 이런 거죠. 단기 이평과 중장기, 또 중기 이평과 중장기. 예? 무슨 얘기냐면 주 추세는 21선의 주 추세를 보겠다. 뭐 61선은 내가 볼 땐 너무 멀다. 나는 어차피 기관 외국인 하는 대형주가 아니라 난 그냥 소형주 하겠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결론적으로 20MA의 주 추세를 20MA 기준을 놓고 그 다음에 5일선 기준에서 올라타면 이건 뭐 급격하게 이평선이 바뀌니까
뭐 예를 들면 이런 거라는 거죠. 요 주추세선은 계속 상향되고 있으니 요런 데서 난 편안하게 단타 매매를 치겠다. 예? 얘는 상향되고 있으니까 큰 부담 없이 여기서 내가 실패가 되더라도 5일선 매매 하는 기준에서도 5일선이 올라타고 있을 때 편입의 기준을 잡고 내려가고 있을 때 일부 정리를 하더라도 주 추세 라인은 나는 20일선으로 잡고 있으니까 얘가 상향되고 있을 땐 계속 단타를 치겠다. 근데 20MA가 깨지는 순간은 무조건 단타를 안 친다. 주 추세선이 깨졌기 때문에 5일선 매매를 안 한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주 추세선이 올라가 있을 때만. 예? 그런데 그 주 추세선을 나는 단기 공략을 할 거기 때문에 얼마? 21선 혹은 11선. 예? 그리고 나서 5일선 매매를 한다는 그 얘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21선에서 61선. 나는 장기 추세를 매매를 해. 그래서 나는 NH투자증권이야 뭐 중장기로 가져갈 수 있고 주력으로 가져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5일선 매매하기에는 잠깐 이탈했다 돌리는데 직장 다니는데 이게 힘들어. 결론은 61선이 수급선이라고 그랬잖아요. 기관 외국인이 들어오는 수급선. 그러면 긍정적으로 보내? 여전히 긍정적으로 보내? 조금 추세가 이탈되더라도 괜찮겠네? 5일선 이탈됐다고 내가 뭐 경고망동하지 않고, 왜? 변동성이 얘는 크지가 않으니까. 하루에 뭐 1, 2%, 2, 3% 움직이는데, 이런 데서 수수료만 나오고, 결국은 이 주 추세선이 살아있으면, 여기에서 일부 이제 차익 실현했다가 돌려질 때 재편입하고, 계속 그런 매매를 단행을 하다가, 결국 얘가 역으로 깨져 내려가면, 기울기가 죽으면, 그때는 아예 매매를 안 한다. 그런 기준으로 두 가지의 이평선을 두고 대처를 한다. 아예 장기의 이평도 있죠. 야, 나는 아예 그냥 다 필요 없다. 그냥 주구장창 갖고 갈래. 121선이 계속 유지되고 있으면 61선이 만약에라도 저기는 좀 위에 있지만 훼손되더라도 난 상관없다. 뭐런 기준. 이런 거죠. 이제. 그렇게 해서 주 추세선의 기준을 어떻게 잡느냐. 그다음 세 가지 이평 기준도 마찬가지. 세 가지 평의 기준은 전체적인 이제 추이 부분, 크로스 전략이나 추이 부분, 이런 부분. 그래서 정배열이냐, 역배열이냐, 그 기준을 좀 놓고 설정한다. 그래서 역배열 상태에서 단기 이평이 중장기 이평을 강도 있게 돌려지게 되면 조만간 정배열로 나오겠죠. 그래서 투자 성향에 따라서는 저럴 때 따라 붙을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세 가지 이상의 이평을 놓고 보면서 정배열, 역배열의 기준을 잡고 내가 그 정배열, 역배열의 기준에 정배열이 형성되면은 그냥 끝까지 간다는 거죠. 뭐. 지금 뭐 사실상 한진칼이나 뭐 제약바이오 종목군들도 그래요. 추세 라인이 대부분 다 정배열이에요. 그렇게 뭐 시장도 좀 크지 않기 때문에 뭐 네이버 이런 거. 정배열이야. 나는 필요 없어. 정배열이니까 이거 뭐 단타 공략을 하든 중장기 공략을 하든 적절하게 마음 편하게 5일선이면 5일선, 21선이면 21선 기준에서 매매할래. 역배열이면 쳐다도 안 봐 나는. 역배열이면 아예 쳐다도 안 봐. 정배열이면 단기 매매 한다니까. 그렇게 잡는 거예요. 기준. 아시겠죠? 3개 이상 자리에서. 그렇게 해서 뭐 그 내용들이기 때문에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거는 이제 밀집도 같은 경우 수렴 구간을 거치게 되면 여기서부터죠. 수렴 구간을 거치게 되면 그게 수렴을 하고 정배열이 되든 이게 이제 분봉도 마찬가지. 분봉도 5분봉이든 10분봉이든 수렴을 하고 방향성이 나오면 그 방향성으로 관성의 법칙에 의해서 쭉 뻗어가고 그리고 나서 이제 가파르면 이격이 발생되면 회계 법칙에 의해서 돌려진다. 아시겠죠? 단기 이평이 중장기 이평선을 상향 돌파하는 그러니까 크로스 전략인데 이것도 뒷부분에 좀 자세히 배울 겁니다. 그래서 단기 크로스, 뭐 단기 골드 크로스, 뭐 단기 뭐 데드 크로스 뭐 이런 식을 배우죠. 근데 예를 들면은 이제 가성이냐 진성이냐 놓고 배웠을 때 뭐냐면 예를 들면은 우리가 아까 이제 두 가지 이평 기준을 잡았잖아요. 요 기준이 상향 추세인데 단기 이평이 살짝 이탈됐다가 돌리는 이런 거는 뭐예요? 가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럴 때는 잡아도 된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근데 떨어지는 칼날을 잡아요? 바보야? 돌려질 때 잡아도 된다. 예? 아시겠죠?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20MA가 이탈됐지만 60MA가 훼손되지 않는 흐름이라면 요럴 때 기준에서는 자신감 있게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예. 기울기가 하향돼 있다. 난 단기 이평으로 보겠다. 그럼 이런 거는 기울기가 하향돼 있기 때문에
진성 데드크로스. 죽는다. 요런 게 가성 데드크로스. 요런 게. 아시겠죠? 20MA가 또 60MA 이탈됐을 때 이거는 아직까지는 가성. 근데 가성인데 밑에 떨어져 있을 때 잡냐 이거야. 계속 내려가면 이제 진성이 되는데. 돌려질 때. 오케이? 오케이. 이건 나중에 또 자세히 배운다니까요. 그래서 정배열 구간에서 이제 뭐 추세 전환된다 이런 부분은 이제 쉽게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고 크로스 전략은 뒷부분에 더 자세히 배웁니다. 파미셀 종가 선 차트 마찬가지. 이평선이 지금 배우는 거 그거예요. 이평선이 밀집되어 있는 구간에서의 흐름. 분봉 요즘에 이제 올려드릴 때 보시면 그렇잖아요. 분봉에서 막 매매가 돼. 원래는 거래량까지 봐야죠. 막 매매가 되는데 거래량 없이 뭐 위쪽으로 조금씩 움직인다. 그 아무런 의미 없어요. 한 방에 툭 떨어지면은 그쪽으로 방향이 싹 쏠려버리고 툭 치고 올라가면 위로 쫙 뻗어 올라가죠. 그래서 밀집도 구간에는 굉장한 변동성의 확대가 나온다. 그게 잘 생각해 보시면 어떤 거? 샛별형, 도지의 힘의 영향으로도 같이 해석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추세선에 우리가 지금 추세선 배우니까요. 추세선에 5에서 10% 범위를 이탈하고 돌파할 경우 이렇게 있다. 그럼 요 위를 5에서 10% 정도 위로 올라오고 그 다음에 최소 3에서 5 거래일 정도를 이 위에 형성돼 있다면 그리고 이때 올라갈 때 당연히 변동이 커지겠죠. 탄력이 굉장히 세지겠죠. 그렇다면은 이 추세를 돌파한 걸로 인정을 한다. 또 마찬가지로 추세 라인에서 이탈이 됐는데 이게 3에서 5 거래일 동안에 5에서 10% 조정을 받고 그리고 변동성이 당연히 이탈되면서 확 깨지겠죠. 이걸 되돌리지 못한다면 이거는 이제 하락 추세, 이탈 추세의 기준으로 잡는다. 그 얘기입니다. 요거는 이제 어디에도 정리된 게 없으니까 요건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되겠죠. 추세 범위에서. 기존 추세 배울 때 배웠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DBI텍 같은 경우에 그래서 보시면 어때요? 밀집 구간 8월 이후에 그냥 뻗어 올라가는데 어찌 보면 여기서도 아직까지는 결과론 쪽이죠. 결과론 쪽으로 어떻게 이격이 커집니까? 안 커졌어요. 결과론 쪽으로 이만큼 커지니까 얘기하는 거 아니냐. 변동성 자체가 제한적이었잖아요. 이런 데서 잡을 수 있었다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12월에 잡았잖아요. 이건 누가 보더라도 변동성이 없던 구간이잖아요. 12월 달에도 잡을 수 있었던 게 이런 이유입니다. 여기서 차익 실현했던 게 이격이 크게 발생이 되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래서 나머지 부분을 안 먹고 간다라는 거죠. 뭐 성향에 따라서는 뭐 더 가져가셔도 상관없는 거고. 그러고 나서 우리는 다른 종목을 봤고요. 주봉 기준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뭡니까? 가성이죠. 가성이라는 거예요. 근데 떨어지는 칼날을 잡아야 아니라는 거지. 여기서 돌리면 진성 골든 크로스 이거는. 그죠? 그런 맥락에서 이해를 한다. 요건 이제 진성 가성은 나중에 다시 또 배운다 그랬어요. 밀집도나 추세 라인을 지금 보는 거예요. 밀집도나 추세 라인. 그래서 그 대한항공도 사실은 좀 빠르고 가파르게 돌려야 되는데 지금 기준에서는 뭐 사실상 외국인 기관 수급이 이렇게 월등하지는 않잖아요. 과도하게 좀 밀려있다 할지라도 월등하지는 않죠. 그래서 단기 추세 라인에서만 좀 보고 주력주로 그래서 배제를 시켜놓은 겁니다. 그 앞전의 흐름은 3월 이전의 흐름은 사실상 여기였잖아요. 어찌 보면 밀집 구간이고 돌려질 수 있는 수급이 개선돼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위치였기 때문에 60MA 같은 경우에 3월을 배제하고 놓고 본다면 여기잖아요. 여기서 지금 3월 초에 이렇게 돌렸잖아요. 폭락 나오기 전에. 그러면 여기서 조금만 더 움직임 주면 외국인 기관이 들어오고 있을 때고 그럼 요런 라인이 어떻게 돼요? 근데 지금은 외국인 기관이 훼손이 돼버렸고 이때 수급이 들어와서 우리가 들어간 거였어요. 사실. 근데 코로나19 때문에 실적이 악화되고 그러다 보니 뭐 시장의 급락도 있었지만 반등도 강하게 나오긴 했지만 다소 제한적이고 요것도 돌리려면은 가파르게 좀 움직임이 나와줘야 되겠죠. 결론적으로 그러한 수급선이나 이런 부분들이 주가 부분에 대부분 다 녹아져서 있습니다. 그래서 중장기 입형으로 볼 때 좀 버거운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삼성 SDI의 일봉인데 여기도 3월 달에 시장의 영향인 거죠. 사실은. 그래서 이 부분 나중에 여기도 이제 뭐 진성가성 배우겠지만은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뚫고 올라갔다면은 그럼 5일선 따라 올라오면서 진성이 되죠. 여기가 가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다리고 있다가 들어갈 수 있는.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기울기가 이제 뭐 지금 많이 훼손됐는데 이만큼 내려오다 보니까
여기를 치고 내려갈 때 여기 요 정도의 흐름이었다면은 이평선의 기울기가 뭐 엄청나게 휘진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가성이라고 해석을 하고 돌릴 때 들어간다. 다만 아시다시피 이 당시의 기준의 변동성이 뭐 시장이 뭐 1400까지 내려올 흐름이니까 1500이 깨지는 흐름이라서 기울기가 저렇게 급격히 바뀐 겁니다. 밀집 구간 이후에 급등이 나온 부분을 놓고 보는 거예요. 최근에 우리 종목군들을 다 보는 거예요. 비이성적인 흐름으로 나온 것을. 그러니까 주봉으로 놓고 보면 그나마도 어때요? 빠르게 돌려놨기 때문에 추세 라인이 이게 뭐예요? 가성이죠. 기울기가 안 바뀌었잖아요. 급격히 밀렸지만 빠르게 돌리면서. 그러니까 이럴 때 놓고 보는 거예요. 낙폭이 너무 심화돼 있는데 과하냐? 응? 밀집돼 있는 구간에서 쭉 뻗어 올라갔다가 시장 영향으로 과도하게 밀렸는데 이게 과한 거냐? 그러면 20개의 캔들, OMA야 뭐 바로바로 붙어서 깨지니까 20개의 캔들의 기준에서 평균치를 종가의 기준을 잡았더니 뭐 크게 무리가 없더라. 그럼 빠르게 돌릴 때 돌리는 라인에서 여기서 들어가는 거죠. 여기서 잡고 싶은 거는 이거는 뭐 캔들의 기준이 됐든 다른 기준점을 잡는 거고 이평선은 추세 기준이잖아요. 예.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진성 가성이냐를 나중에 배우겠지만 이평선의 기울기를 놓고 대처를 한다. 아시겠죠? 이평선이 이탈됐다고 손절해요? 아니야. 줄이더라도 기울기를 보면서 대처를 한다. 예. 주봉 마찬가지입니다. 뭐 보이시죠 이제? 그럼 삼성 바이오로직스 윤정두가 좋아해 안 좋아해? 안 좋아해요. 실적이 안 되는데. 근데 왜 관심 있게 보고 왜 들어가죠? 수급력이 안 나와 있지만 삼성 바이오로직스에 대해서 그거 생각해 보세요. 삼성전자의 비중이 33%여서 비중 조절을 6월 달에 해야 된다 막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게 뭔 소리인지 잘 모르겠잖아요. 뭐냐면 우리나라의 야간 선물이 지금 미국 CME 야간 선물 시카고 옵션 거래소에서 야간 선물 거래가 안 돼 지금. 삼성전자의 비중이 33%까지 치고 올라가면서 한 종목의 집중력이 너무 커지면 시장이 왜곡 현상이 납니다. 코스피 200 지수에 대한 해지를 해야 되고 여러 가지 해지를 해야 되는데 외국인 기관이 어마어마한 물량 갖고 있잖아요. 근데 오늘 같은 날 김정은 건강기상설이 터져요. 그럼 그거 수조 원 단위를 다 장내에 매도합니까? 환매도 안 나왔는데? 그럼 어떻게 돼서 시장 그냥 막 하락하겠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선물 해지를 하는 거죠. 응? 선물 해지를 하는데 종목의 비중이 한 종목이 너무 심하게 많으면 안 되고 또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특례 상장으로 들어와서 시가총액이 너무 커져 있단 말이에요. 그 시가총액이 너무 커져 있는데 그 비중만큼을 다 줘버리면 시장에 왜곡 현상이 나올 수 있잖아요. 어? 신규 상장에서 차익 실현 물량이 뭐 기관에서 쏟아져 나온다든가. 그래서 시가총액 비중 자체를 지금 현재 뭐 시가총액 3위이긴 합니다만 코스피 200 지수 기준에서 비중 자체를 처음부터 확 열어준 게 아니에요. 조금씩 단계별로 열어주죠. 그러다 보니까 단계별로 열어줄 때 계속 어떻게 돼요? 외국인과 기관은 코스피 200 지수를 추종하는데 시가총액이 또 지금 현재 3위까지 올라와 있으니 조금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구조가. 결국은 75%의 대주주 주분 이후에 코스피 200 지수의 시가총액 3위의 기준이기 때문에 계속 수급이 찔끔찔끔 들어오다 보니 계속 올라가는 거 그냥. 분식에게 터질 때 그걸 제외하고 나서는. 예? 그 수급 논리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지. 얘가 뭐 실적이 무슨 뭐 앞으로 전망이 좋고 개뿔 뜯어먹는 소리. 시가총액 40조에 가까운 종목의 영업이익이 1,000억 말이 됩니까 그게? 결론적으로 1,000억이건 뭐건 그러한 수급 논리에 의해서 움직임이 이렇게 해서 정배열로 나와 있을 때 예를 들면 OMA도 마찬가지잖아요. 이게 어지간해서 밀리겠냐고. 그러니까 우리가 네이버를 보는 이유도 그거예요. 어지간해서 팔지 말아야 된다라고 한 게 여기서 횡보하면 이제 고달파지죠. 여기서 횡보를 하면. 근데 5개 캔들의 기준에서 보시면 어때요? 지금 하나, 둘, 셋, 넷, 5개잖아요. 여기가 종가잖아요. 다음 달에 폭락이 나와서 이만큼 내려올 일이 있어요? 주봉 기준에? 다음 주에? 그게 아니기 때문에 이 추세는 당분간 계속 지속된다. 수익률이 크지 않더라도 이런 쪽은 손실률도 크지 않다. 수익률이 한번 올라가면 좋은 거고 손실률은 상당히 제한적이죠. 응? 추세 라인이 이탈될 가능성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그런 기준에서 정배열의 기준도 설정해서 놓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차트에 모든 게 녹아있다라고 하는 게
그 힘의 흐름이 차트를 보면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해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주봉, 솔브레인의 일봉 급격하게 미끄러져 내려갔을 때 여기서 빨리 돌려야 됩니다. 빨리 돌리지 못하면 60MA, 120MA의 기울기 자체를 훼손시킬 수 있습니다. 이미 훼손이 돼 있고요. 그러니까 어설프게 접근하는 게 아니라 세게 돌릴 때 추세 부분은, 주추세 부분은 그 부분에서 놓고 봐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알테오전도. 오히려 이제 이런 종목이 뭐 실적도 제한적이고 검증도 잘 안 돼 있지만 오히려 추세 강도는, 시장에서의 추세 강도는 월등하죠. N소프트의 흐름이고요. 이번에 변동이 굉장히 컸고, 그렇지만 121선, 61선의 훼손은 크지가 않죠. 그래서 주추세 라인이나 이런 부분이 긍정적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많은 분들이, 여러분들도 어때요? 에이, 저런 거 많이 올란다. 에이, 뭐. 근데 알고 보면 우리는 네이버를 갖고 있잖아요. 네이버 같은 종목이 그렇게 우수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 그런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내일은 더 섹시한 교육을 들어갈 거니까 이 녹화 방송 저희가 VOD로 빠르게 제작을 해서 일단은 USB가 아니더라도 VOD 먼저 보실 수 있게끔, 어차피 홈페이지에서 녹화 방송 보시잖아요. 그리고 지금 그 교육해드렸던 이 자료는 PDF는 내일 장 마감 전에 어떻게든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못 알아들으시겠지만은 그래도 알아듣겠다, 공부하면 좀 되겠다 하시는 분들 45번. 예, 배우셔야 됩니다. 이 정도쯤은 배우시면은 다른 데 가서 윤정도한테 300만 원 가입 안 하셔도 되고, 다른 데 가서도 엄한 소리 하는 친구들 발로 그냥 2단 옆차기로, 연세가 있으세요? 좀 안 되시려나? 그러면 이렇게 손바닥으로 그냥 배 한번 땅 때려줄 수 있단 말이에요. 자, 고생들 하셨습니다.